특히 안보 국방의 카리스마 위험이 약하면은 자꾸 다른 나라에 넘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듣기 싫지만 동네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안보적 위험을 갖추었던 그렇게 갖추는 방법은 뭐냐? 첫째는 우리 군사력을 좀 경제력 수준에 맞게 좀 첨단 군사력을 갖추는 거하고 또 지금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힘의 관계에서 강대국가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의심받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불과 1, 2천억 차이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1년짜리로 맺었잖아요. 한 2천억 정도 더 줬으면 5년짜리로 맺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미국의 앞으로의 그 행동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거죠. 그럼 지금 와서 만약에 뭐 배 이상을 달라. 물론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미국의 행동 양태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안정적인 동맹을 가지고 가야 된다. 당분간은. 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척점에서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고루 생각할 것이 한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골이다 생각하면요. 계속해서 한국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동맹을 강조한다는 거, 또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미국의 질서에서 우리가 계속 그 어떤 그 이익을 취하자는 논리가 저는 굉장히 지금 모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관이란 건 뭐냐? 유능한 동맹이 우리 국가 이익과 부합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안보의 자산이 되는 것이지, 혹시 무능하거나 지금같이 뭐 방위비 분담 거의 뭐 삥 뜯다시피 갑질을 하는 동맹인데 이럴 경우에까지는 이건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동맹은 이거는 맹목적인 맹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가 오늘 트윗을 하나 날렸어요. 계정으로. 뭡니까? 예? 계정을 날려서 유감이다. 그 북한 미사일에 대한 잘못된 언급이 결국 김정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김정은을 스포일 타락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 한반도에 사는 그 한국 국민 또 미국 시민 또 일본에 있는 미국 시민들 안전에 신경 안 쓰느냐 이렇게 날렸는데 이 정신으로 트럼프가 지금 중상주의 정책 속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맹에 있어서 좀 소홀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나토라든지 모든 국가에 대해서 자기 국가 우선주의를 해서 그래서 지난 3만 5천여 명이 한국전쟁에서 죽었고 그 뒤에 쭉 한국과 운명을 같이 해왔던 이런 동맹 정신에 대한 그것을 유지한 가운데 이런 양국 간에 어떻게 늘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방위 분담은 우리는 적게 주고 싶고 적을 많이 받고 싶고 이런 거죠. 이런 입장이 다른 부분,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부분에서 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그 한미 동맹의 정신, 그 혈맹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에 지금까지 그 또 번영 전략에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에 있었습니까? 지금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꺼내볼 수도 없고 방송 중에. 답이 없으면 동맹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국 정치에서 좀 문제는 있어요. 원래 그 화두가 된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허리케인 트럼프인데요. 트럼프 태풍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뭐가 남을까? 이거는 미국의 보수나 진보 똑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당연히 국제협력을 벌인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럼 보수는 왜 두려워하느냐? 미국이 이럴수록 동맹에 도움이 필요한데 동맹을 이렇게 삥 뜯는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사실상 우리도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사실 무기를 가장 많이 팔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사실상 분담금 압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동맹 정신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저는 백성조 의원님께서 그 트윗만 할 게 아니라 분담금 압력 그만하고 그다음에 무기 그만 팔아라고 하는 트윗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신범철 교수님. 원론적으로는 저 뭐 동의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라는 거 김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데 답이 있어요.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전체를 대표하느냐? 사실은 6년이 지나면 다른 미국이 또 올 겁니다. 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회 요인으로 포착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이 동맹 전체를 보면 지금 뭐 우리한테 무기를 팔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요 1년에 흑자를 보던 게 200억 불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파는 무기체계 1년 따져봤자 50억 불을 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까지 포함해도 우리가 흑자를 보는 좋은 관계다. 이 점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참
그래요.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어렵게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조금 더 독자적인 여유가 있으면 저는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주변국으로부터도 또 압박을 받아요. 과거 사드 압박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맹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닐 거예요. 미국하고 떨어져 나오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이용하지 우리를 도와주지는 네. 않는다고 봅니다.